자, 그 다음에 저희가 라이팅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형과 통합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라이팅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학생들이 잘못 생각할 경우에 점수가 잘 안 오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라이팅은요. 스피킹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문법이 맞아야 되고요. 틀이 맞아야 돼요. 독립형, 라이팅 독립형에서는 스피킹과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분들은 모범 답안들을 외워서 그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그런 거를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가 질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오프토픽에 나오게 되면은 독립형의 점수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항상 첫 번째 스텝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라이팅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저희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영어 타자를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라이팅 시험이 시작이 딱 되면은요. 저희가 맨 처음에 통합형을 하게 돼요. 리딩 패시지가 나오고요. 3분 동안 읽고 그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리딩 패시지에서 저희가 4개의 paragraph가 나오는데 메인 아이디어, subtopic 1, 2, 3 이렇게 나와요. 초급자들은요. 그 paragraph가 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first paragraph, 메인 아이디어는 마지막 문장 가장 중요하고요. second, third, fourth paragraph, 그러니까 body paragraph 1, 2, 3는 첫 번째 문장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이 reading에 나오는 의견과 listening에 나오는 의견이 반대라는 거예요. 반박을 합니다. 질문 자체도 listening이 어떻게 reading을 반박하는지 적으세요, 요약하세요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듣기를 하면은 훨씬 듣기가 쉬워지겠죠. 정확하게, 완벽하게 반박을 하기 때문에 리딩을 이해를 하면은 리스닝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리딩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리스닝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실험이 잘못된 거다. 다른 의견을 취합하지 못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포함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자, 리스닝을 한번 듣고 나서 저희가 20분 동안 적어야 되는데 스피킹과 마찬가지로 리딩보다 리스닝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리딩은 한 문장만 쓰시고 리스닝을 한 3문장 정도를 쓰면 돼요. 그리고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현들을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리딩이 뭐라고 주장을 했다. 리스닝이 이것을 이렇게 반박한다. 그 표현만 영어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많이 쓰는 게 좋으니까 주장하다의 표현들을 3-4개 외워주시고 반박하다의 표현들을 3-4개 외워서 그것들을 섞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통합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we have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question. 이거는 summarizing이에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보면은 around 225 words, 225자 정도를 쓰라고 나와 있어서 너무 길게 쓰면은 요약을 못 하는 거죠. 요약을 하라 그랬으니까 요약하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하는 거고요. 라이팅 통합형이 만점이 나오려면은 리스닝에 나오는 모든 디테일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독립형으로 넘어갈게요. 독립형은요. 스피킹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controversial essay question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토픽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최신 기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TOEFL, 라이팅, 스피킹 마찬가지고요. 문제 유형에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선이 되게 많은 해에는 그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막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슈가 뭔지를 보고 그 이슈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독립형 라이팅이에요. 자, 고등학생 분들은 이 controversial topic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봤을 때 저거에 대한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반응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 토픽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은 준비 방법이에요.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invention in the last 100 years? 그러면은 지난 100년간에 있었던 발명품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그 의견들, 우리가 300자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에세이를 쓰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들, 어른들이나 아니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내 에세이를 길게 쓰면은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question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과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 의견인 것처럼 나중에 이제 요약을 라이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통합형하고 독립형 문제들이 있어요. 라이팅에서. 저희가 라이팅을 할 때 맨 처음 리딩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메인 아이디어, subtopic, 그 다음에 detail, subtopic 2, detail, subtopic 3, detail, conclusion 그 토플의 포맷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라이팅 시험을 칠 때는 중요한 것이 항상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돼요. 특히 독립형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안 할 경우에는 논리의 흐름이 내가 쓰다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너무 어색하겠죠, 읽다가. 그렇기 때문에 독립형 라이팅을 할 때 하기 시작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ubmit 하기 전에 꼭 proofreading을 해야 돼요. 문법 에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펠링 에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submit를 누르면 이제 끝이겠죠. 그래서 꼭 자기의 실수를 확인을 해서 스피킹보다 라이팅이 훨씬 더 문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확인을 꼭 해 주셔서 submit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전체 시험이 마무리가 되겠죠. 마지막에 설문 questions가 있어요. survey questions. 그것까지 풀면은 이제 시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reading, listening을 보고 나면은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잠깐 이제 재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재충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 시험을 보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로라쌤이 토플에 관한 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